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육과 한국의 복지 체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건 웰페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체계라는 것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복지가 필요합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사람은 이 정도는 꼭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잘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가장 못 살아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최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꼭 그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은 생활과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생활은 꼭 해야 됩니다. 하루에 밥 3끼를 먹어야 돼요. 잠잘 수 있는 집은 있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밥 3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집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최저 생계비, 생계라는 것은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죽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생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적은 금액의 생활비라고 하면 최저 생계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천천히 봅시다. 정상적으로 이상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가장 적은 생활비를 최저 생계비라고 하고요. 이 복지 체계, 복지 시스템에는 한국 사람들이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회보험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그야말로 건강을 보장해주는 거죠. 뭘로 보장해줍니까? 돈으로 보장해줍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아니면 어디가 다쳐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지만 건강보험이 있으면 돈을 조금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돈을 안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건강보험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의료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료보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건강보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고용보험을 봅시다. 자,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용되다. 나는 고용되었습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하다. 고용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서 나보고 나가세요 라고 얘기했죠. 나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고하다 라고 얘기하고요. 내 입장에서는 해고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다닐 때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이 없고 0원이 되는 거죠. 0원.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집에서 살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아니죠. 그래서 고용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300만 원을 받다가 해고를 당해서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몇 퍼센트를 나라에서 줍니다. 빨리 일자리를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이 돈을 먼저 쓰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줘요. 그런 것들을 고용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를 하면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이 은퇴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돈으로 도와주는 거죠.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너무 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산재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재. 그래서 산재라고 얘기하면 산업재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는 공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일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회사에서 아니면 이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아, 회사 때문에 아팠어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주고 병원비, 보상금, 그 다음에 급여의 일부분까지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공공부조인데요.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이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의료급여제도,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제공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국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요, 국가의 사람, 국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 국민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건강보험이 있었고, 고용보험이 있었죠. 국민연금,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보험은 다 돈으로 도와주는 거였죠. 공공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금전적 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는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진짜로 직접,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잘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 직접적, 전문적 이렇게 도와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도와주는지 봅시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한부모 가정복지가 있는데요. 자, 다 복지가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복지를 이렇게 지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인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이런 분들을 도와주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동은 어린입니다. 어린 아이들,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은 여자를 도와주는 거죠. 한부모 가정, 원래 부모는 몇 명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빠가 없고 엄마만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한부모, 부모는 원래 두 부모여야 되는데 한 명만 있어요. 그럴 때 한부모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 여기를 봅시다. 상담을 해줘요. 고민을 상담해주기도 하고요.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병원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죠. 카운셀링을 해줍니다. 자, 만약에 몸이 아프면 재활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쓰지 못하면 팔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들을 재활운동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이 있는데요. 내가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직업훈련, 직업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교육시설을 무료로 또는 아주 적은 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제공해요?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제공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휘를 몇 개 살펴봅시다. 체류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국에 체류하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다, 한국에 머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물다, 한국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국에 체류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으려면 비자가 필요하죠. 아니면 영주권 F5 비자가 필요합니다. 자, 미성년이라는 것은요, 아직 성인이 되는 나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아직 어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미성년이라고 하는데, 이 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미성년자 그러면 아직 어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아이, 청소년들을 얘기하겠죠. 미성년 자녀라고 얘기하면 아들, 그리고 딸, 이런 사람들을 자녀라고 하죠. 나에게 아이가 있는데요, 아직 20살이 안 됐습니다.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예요.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의 복지는요,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에게 보장이 되는데, 한국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외국인에게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결혼 이민자,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외국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임신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을 산모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출산하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를 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한 사람을 산모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출생하다, 그러니까 태어나다, 태어난, 지금 막 태어난 아이를요, 신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신생아와 산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교육해주고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언어 그러면 한국어를 얘기하겠죠.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도 중요하니까 학업에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문화센터에서는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로요, 1345번이 있는데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인데요, 요거는 법무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20개국 언어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여기 1345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다누리 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13개 언어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1577-1366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복지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교재를 읽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한국의 복지체계. 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의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인이 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일정 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에는 크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4가지가 있다. 건강보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나이가 많아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공공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원이 아닌 실제적, 직접적,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한부모 가정복지 등이 있으며 주로 상담, 재활, 직업훈련,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회복지 제도 중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 중에서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 지원과 무료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결혼 이민자에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임신과 출산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언어나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만 3세에서 12세의 자녀를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자녀생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한국생활 적응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정리하기 1.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나이가 많아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원. 의료급여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 2.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외국인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임신과 출산 지도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음. 자, OX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제가 지금 촬영을 다시 해서 이미 답이 나와 있네요. 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사회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라는 게 있는데 산업재해 보장보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준다. 맞습니까? 네, 공공부조는
소득이 낮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5가 되겠죠.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복지를 제공한다. 돈을 준다는 것은 금전적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금전적 지원은 사회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부조.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 지원이 맞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진짜로, 실제적, 그리고 직접적, 그리고 잘하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 전문적,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땡땡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공공부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한국의 복지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는 거네요. 국민건강보험은 아파서 치료를 받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자, 옛날에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은요,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뭡니까? 국민연금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지원해주는 것,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니네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국민기초생활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기에 있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관계없이가 아니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아니, 기본적으로는 한국인에게 제공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 이민자가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과 한국의 복지 체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7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